풀어본 것 중에 질문 정빈이 없어? 410번이요. 응? 410번. 410번. 지웅이 뭐 없었니? 괜찮아? 도현이 410번 하나인가 봐요. 지금 그 형태가 함수가 이렇게 fx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알고 싶은 내용이 x가 2에 가까이 갈 때 리미트 x-2분의 하고 이건 이제 대표 문제로 같이 풀었던 문제 아니야? 아닌가? 딴 거 풀었나 우리? 그 밑에 412번. 아 그렇구나. 이게 실제로는 이 함수가 이미 주어져 있고 이거를 적분한 다음에 쓰면 될 것 같은데 적분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게 결국엔 미분계수 형태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이렇게 쓰고 적분할 수 있지만 적분하지 말고 요 놈의 적분된 형태를 라지 f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여기 적분됐을 때 상황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될 거다. 그죠? 맞아요? 네. 확실해? 네. 안 확실한 것 같은데. 거기까지 썼어요. 썼어? 네. 그러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이렇게 되면 라지 f2 x 빼기 라지 f2 이제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럼 요게 무슨 모양이야? 이게 이제 이 미분계수의 정의가 쏙 들어와 있어야 돼 머릿속에. 이걸 영분이요. 보자마자 이렇게 쓸 줄 알아야지. 이게 안 된 거야 네가 그러면. 근데 스몰 f를 적분했을 때 라지 f라고 했으니까 라지 f를 미분한 건 뭐랑 똑같은 거야? F. 스몰 f랑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러니까 이거 놔두고 그냥 여기다 2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아, 그 큰지 그대로 그냥 F 프라임, 큰 F 프라임인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랬잖아. 스몰 f를 한 적분했을 때 상황을 라지 f라고 가정을 해서 쓰면 그죠? 네. 그렇잖아. 스몰 f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하면 라지 f를 미분하면 스몰 f가 되는 거야. 관계가 미분과 적분 사이의 관계가. 이해돼? 지금 그리고 이런 걸 딱 볼 때 미분계수 형태라고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라지 f가 스몰 f의 부정적분 형태이기 때문에 부정적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분하게 되면 스몰 f로 쓸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 밑에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면 411번도 못 풀었겠네? 저 그냥 그 칸을 못 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411번은 함수만 쓰면 fx가 0부터 x까지 t 세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 형태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3부터 3 플러스 h까지 f 프라임 t dt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스몰 f 프라임 t를 적분한 상황이 ft가 되는 거지. 네. 네, 그러니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여기 적분됐을 때 상황이 이거니까 스몰 ft 하고 이렇게 돼서 3 플러스 h 이렇게 된 거고. 여기까지도 이해됐어? 이렇게 되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스몰 f3 더하기 h 빼기 f3 이렇게 된 거랑 같죠? 쓰는 거에 기연하지 말고 식을 이해하면서 그냥 봐. 맞아요. 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이게? 뜻이잖아 이게 뜻. 정의. F 프라임 3. f 프라임 3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네가 이제 이거를 미분해서 3 대입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니까 이거를 미분해서 f 프라임 x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 미분하면? F 프라임 미분하는 거야. x로 미분하면. x 집어넣고 쓴 거랑 똑같다고 그랬지? T죠. 아, 그. 네, 그치. 그래서 왜 그 보여줬잖아 특이해준 거.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3 대입하고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자체가 결국은 미분계수의 형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표시가 그렇잖아. 내용 자체가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의 극한인데 그 극한이 미분계수의 의미를 띠고 있는 형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적분했는데 미분계수가 되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꼴이니까 결국엔 F를 그냥 이용을 해야겠죠. 그죠? 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도 거기 1등급 푼 거 중에 질문 없었어? 오케이. 자, 이제 그렇다면 정적분의 활용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적분 자체를 못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 그것의 활용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은 끝까지 내용을 보면 속도고리 빼놓고는 넓이 문제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것들이 이 정적분의 기본적인 의미가 뭔지. 자, 그러면 어떤 함수 fx가 있을 때 요 놈을 만약에 어떤 함수를 뭐 a부터 b까지 적분하였습니다 라는 말로 생각해 보면 어떤 함수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적분하였습니다 라고 하면 이 사실은 이제 미적분을 배우는 그 의미를 알게 되는데 지금 뭐 말하지만 이거를 아주 잘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쪼개서 잘게라고 하는 건 이런 길이가 어느 정도 있을 정도가 아니라 거의 0에 가까운 그러니까 선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여기를 다 이 시그마가 S라고 했잖아요. 그죠? 시그마라네. 인테그랄이. 그래서 이 선들을 쭉 그러니까 함수값들을 쭉 이렇게 연결한 거죠. 쭉 다 더해 나간 형태를 적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기하학적으로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어떤 함수가 있으면 요 A 자리부터 B 자리까지들의 이 함수값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선들의 합이랑 길이들. 그러면 이제 요만큼이 길이가 합쳐져서 이제 면이 되는 거니까 실제로 여기 그 함수값이 플러스인 상태를 쭉 모아놓으면 결국 이 값 자체가 플러스 값을 가질 거고 만약에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면 여기는 마이너스 값들을 쭉 모아놓은 상태가 되니까 여기에 적분의 결과는 음의 값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양수 함수값 쪽이 적분의 구간이 될 때는 양의 값이 되는 거고 음의 함수값을 갖는 구간을 적분할 때는 음이 되는 게 맞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요 그래프하고 x축 사이에 넓이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건 즉 넓이의 의미는 양의 함수값 쪽은 플러스가 되고 음의 함수값 적분하면 마이너스 되니까 적분값 자체가 넓이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넓이를 의미하고 싶다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실제 넓이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지만 함수값을 플러스로 바꿨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된 상태를 지금 적분한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넓이의 의미는 이 적분값에 해당되는 것 자체가 아니고 이 함수의 절대값을 적분하는 거랑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함수값 자체가 양이라면 절대값을 그냥 나오는 거니까 이게 넓이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만약에 함수값이 음수인 곳들은 이게 음이라면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니까 A부터 B까지 마이너스 fx를 적분했을 때 지금 이렇게 뒤집혀진 그림을 적분했을 때가 넓이의 의미가 된다. 자, 그래서 정적분 값 자체와 넓이를 혼돈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적분만 하면 무조건 넓이가 생긴다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고 양의 함수값 쪽이라면 적분 자체로 넓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음의 함수 쪽이면 적분한 값에 마이너스 여기 이제 바깥에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적분값에 마이너스 왜냐면 이 적분값 자체가 음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양의 값이 돼서 넓이를 의미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적분이 나타낼 수 있는 응용 범위의 가장 첫 번째가 결국은 곡선과 x축 사이에 넓이의 의미를 갖게 된다가 적분 활용의 기본이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만약에 이렇게 그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a부터 b까지 적분해 보세요.
여기 이제 C가 되겠죠. 그러면 이 넓이를 이제 x축 사이 넓이를 구하시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곳의 넓이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곳의 넓이를 쓰란 얘기인데 여기 A부터 C까지는 그냥 적분한 값이 넓이의 의미가 되겠고 C부터 B까지는 이 fx 적분한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넓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부호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사실은 그냥 적분 값은 여기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상쇄돼서 작은 값이 나오고 만약에 실제로 이 x축과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이 부분은 그냥 적분한 값이 되는 거고 여기 적분 값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넓이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여기 A부터 C까지의 적분 값이 4가 나오고 C부터 B까지 그냥 적분한 적분 값이 마이너스 4가 나온다고 한다면 A부터 B까지 이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 3이라고 할게요. 한다면 3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고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어서 7이라는 게 실제 넓이의 의미가 되는 거고 그냥 A부터 B까지 이 함수를 적분했다면 여기가 3이고 여기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나오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적분한다 그러면 결국은 절대값을 적분하라는 게 결국 요렇게 그림이 있고 요게 뒤집어져서 이렇게 된 그림에서의 요 부분이 들어간 꼴이 됩니다. 마이너스가 붙어서 올라와야죠. 자, 그래서 일단은 넓이 개념은 개념상으로는 맞는데 실제 넓이의 값은 절대값 fx, 즉 음수 쪽은 적분한다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만 자신 있으면 그냥 막 적분해 놓고 물론 이제 구간을 나눠서 해야 되겠지만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식으로 플러스 4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공식처럼 외워둬야 될 내용을 정리를 해줄게. 이 외워둘 내용은 뭐가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매번 나왔을 때 직접 계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2차 함수와 2차 함수에 관련한 넓이 내용입니다. 2차 함수 꼴.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적분하지 말고 공식처럼 그러니까 적분 결과를 그냥 쓴 거야 사실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가 2차 함수와 x축 사이에 둘러싸인 넓이,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하는 게 좀 더 그 말이 정확하겠다. 둘러싸인 넓이 구할 때 나머지는 다 적분하는 건데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2차 함수가 물론 이제 위로 올릴 수도 있어 상관없이 이 부분의 넓이 또는 뒤집혀졌을 때 넓이 요 식을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했을 때 이때 이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여기 이제 x축 닿는 요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다는 뜻인데 실제로 이놈을 적분해서 절대값 씌워가지고 계산한 결과가 6분의 이게 이제 음의 값이 나오면 안 되니까 절대값으로 최고차항 계수 절대값 그 다음이 이 x축과 만나는 곳이 알파인 곳과 베타인 이렇게 두 개의 해가 있다면 큰 거 빼기 작은 거의 세제곱으로 처리가 돼요. 이거 적분하면 3차식이 되기 때문에 세제곱 형태가 돼요. 자, 다시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은 x축과 만나는 자리가 적분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러싸인 부분 구할 때는 이 교점, 그러니까 적분 구간을 먼저 정해 주셔야 되고 그럼 얘가 만약에 알파 베타가 x축과 만나는 곳이라면 이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이거 적분해가지고 3분의 1 ax 세제곱 2분의 1 bx 제곱 더하기 c x 이렇게 쓴 다음에 집어넣어서 싹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거를 매번 하지 말라고, 이차 함수는.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 2차 함수와 x축 둘러싸인 부분 넓이는 이렇게 정리한다. 자, 2차 함수와 관련된 또 다른 하나. 2차 함수와 최고점 계수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냥. 2차 함수와 어떤 임의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왜 중학교 때부터 했던 게 2차 함수에서 이런 거 있잖아. y는 x제곱 빼기 2x 하고 y는 3.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와 y는 3 이렇게 했을 때 이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두 개가 생기는데 이거를 풀다 보면 x제곱 빼기 2x는 3 이렇게 놓고 풀 거고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것과 3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거나 아예 함수가 y는 x제곱 빼기 2x 넘겨서 요 새로운 2차 함수죠. 요거를 2차 함수로 생각하면 아예 이렇게 되어서 마이너스 1과 3 여기서 x축과 만난다와 똑같은 의미가 되지. 그러니까 지금 요 의미나 뭐 요 중에 일부가 움직이면 2차 함수와 직선 형태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이거 직선으로 표시한다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y는 x제곱과 y는 2x 플러스 3 이 둘이 만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하고 2x 플러스 3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만나는 교점의 좌표는 x는 마이너스 1과 3인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게 똑같아지지.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나 이 얘기는 같은 얘기라서 요거를 이제 기본으로 하시면 어떤 2차 함수와 이렇게 직선이 있을 때 얘가 이제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렇게 되고 이 직선이가 mx 플러스 n이라고 하면 이 만나는 교점이라는 요점의 x좌표라는 것이 결국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하고 mx 플러스 n하고 같아지는 점이니까 이렇게 정리할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 이 2차 함수와 직선과 만난다 하는 그 점의 x좌표를 ax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x 더하기 c 마이너스 n은 0이라고 놓고 생겼을 때 이 점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이 직선 두 곡선과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하면 결국 그 말을 요거를 새로운 어떤 fx라고 하면 y는 fx라고 하는 함수와 y는 0, 즉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조금 과장돼서 말하면 이렇게 돼 있는 놈을 잘 정리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모양이 되는 거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 자리와 이 자리가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직선과 2차 함수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가 결국 요 놈을 fx라고 생각하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접근한 얘랑 똑같은 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요 부분의 넓이 s는 아까 x축하고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6분의 최고차항 계수 절대값. 그럼 다시 여기는 뭐 1차식이니까 최고차항에 영향이 없죠. 그러니까 6분의 절대값 a 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걸로 그냥 바로 답을 써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계산하지 말고 직접 해야 될 것들 두 개에다가 2차 함수에 대해서는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죠. 그러면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디도 될 수 있냐?
2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그런 부분 넓이도 마찬가지. 2차 함수와 2차 함수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함수꼴이 결론식이 2차 함수이기만 하면 돼요. 2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의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하나 있다 치고 뭐 뒤집어진 2차 함수가 있으면 둘러싸인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 하고 얘가 y는 a 프라임의 x 제곱 b 프라임의 x c 프라임이라고 한다면 이 교점의 x좌표 두 개가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이 알파 베타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결국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하고 얘랑 만나는 걸 찾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한쪽으로 이항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능력이 되니까 이제는 요거 이만큼의 식을 하나의 2차 함수로 생각을 해봤을 때 그 함수 그래프랑 x축이랑 만나는 교점 좌표가 알파 베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요 실제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결국은 요 식 갖고 생각하면 되죠. 얘처럼. 그러면 결국은 6분의 절대값 씌우고 a-a 프라임이 최고점 계수니까 이렇게 되고 역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쓴 게 2차 함수에 관련된 넓이 공식입니다. 얘는 니네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실전에서 2차 함수랑 축이랑 둘러싸인 또는 2차 함수랑 직선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실제로 이렇게 놓고선 접근하는 친구가 있다면 아직 접근 잘 모르고 하는 친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는 다른 건 다 접근해서 넓이 계산을 해야 돼요. 뭐 구간 달라지고 예를 들면 2차 함수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접근하세요 이러면 해야 되는 거야 실제로. 근데 둘러싸인 x축과 둘러싸인 부분에 해당되는 만나는 점을 기준으로 그런 걸 할 때는 이 공식의 데이터를 쓰는 걸 기본으로 하셔야 한다. 이해되죠? 오케이. 이거는 캡처를 하나 해놓을게요. 자, 하나를 더 보여줄 건데 이번에는 3차 함수에 대한 공식 하나를 더 소개를 할게요. 생각보다 자주 쓰이기 때문에. 3차 함수 관련한 공식 하나. 딴 때는 쓸 수 없고요.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야. 그냥 평범한 형태로 말하면 이런 거. 3차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서 왜 그래프가 이렇게 나가는 그래프를 이제 본 적 있을 거야. x축과 이제 접하는 곳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만약에 베타라면 x축과 접했을 때 그때 둘러싸인 부분은 여기밖에 없는 거죠. 요 부분의 넓이를 공식으로 기억하시면 돼. 이제 얘가 y는 ax의 세제곱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예요. 근데 요렇게 생긴 그림이야. 이 접하는 곳이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반적으로 말하면 3차 함수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제 그게 이제 정확한 의미고 이렇게 되었을 때 요 부분이 12분의 최고차 함계수 절대값 씌우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이건 4제곱이 되겠죠. 접근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라고 보면 되냐면 이렇게 3차 함수가 하나 있는데 이 지점에서의 접선이 그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자기랑 만나는 점 좌표 구하고 하는 거 미분해서 했었을 거란 말이야. 이때 요 부분에 해당되는 이런 넓이를 얘기하는 거야. 같은 얘기.
그래서 여기 접점에 좌표가 있을 거고 세로 만나는 점이 여기 있을 테면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이것처럼 이렇게 수축이 되는 것처럼 움직여서 이렇게 만든다면 얘도 곡선 빼기 직선 하든 직선 빼기 곡선 하든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이 그림이 여기서는 이런 그림 구조로 이렇게 되는 그림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아서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12분의 여기까지는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 요 정도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 적분해서 시간을 잡아먹지 않도록.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공식화되어 있는 부분의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의미를 이해한 채로 적분을 하시면 되죠. 자, 여기 지울게요. 외우기는 쉽진 않아. 어렵진 않아. 6분의 절대값 한 다음에 큰 것 빼기 작은 근의 세제곱. 4차 함수의 경우는 12분의.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앞으로 넓이를 구하는 과정에서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이제 부분 중 이제 두 곡선 사이의 넓이 개념을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나머지는 뭐 우리 우함수, 기함수 특성을 이용하거나 평행이동, 대칭이동 같은 계를 이용하거나 주기성을 이용하거나 그런 적분들은 앞에서 정적분에서 조금은 다뤘지만 거의 다루지 못했어요. 문제가 없더라고. 근데 여기 활용에다가 하나 넣어놨더라고. 보니까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이제 이런 개념으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교점 좌표부터 구하는 거죠. 아니면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일반적으로 하고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조금 비교해서 얘기해 줄게. 두 곡선 사이 넓이를 구할 때는 예를 들면 뭐 fx가 있고 gx가 있다고 쳐. 개념이 뭐냐면 이제 a부터 b까지 구간이 정해진 상태로 이제 이 부분의 넓이 개념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아까 말했지만 적분을 했을 때 양의 함수 값을 가진 곳을 적분하면 플러스로 값이 나오겠지만 음의 함수 값을 가진 쪽을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 적분 값이 생긴다고 했는데 넓이 개념은 마이너스라는 게 있지 않으니까 만약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A부터 B까지 구간이 정해진 상태로 이 구간에서 더 큰 값, Y값이 더 큰 쪽에서 Y값이 더 작은 쪽을 빼야 양의 값이 되니까 이 구간 내에서 더 위쪽에 있는 함수 빼기 아래쪽에 있는 함수 요 놈을 적분하는 거랑 같다.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어느 구간 요 구간 내에서는 만약에 이 fx가 전부 다 항상 큰 값을 가지니까 큰 값 빼기 작은 값 해야 아까 요 선의 길이 개념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왜 이런 부분에서 적분이라는 게 이런 길이들을 계속 쌓아나갔다 생각한다면 위의 함수값에서 아래 함수값을 빼야 양의 값이 되는 거니까 넓이를 구할 때는 위에서 아래를 빼게 되는 거지. 근데 사실은 그래프를 안다면 누가 위인지 누가 아래인지 아니까 그냥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는데 10만 딱 나와 있을 때는 그 구간 안에서 F가 더 위에 있는지 G가 더 위에 있는지 모를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값. 네, 그렇죠. 기본적인 절대값이 아까 말했던 그 절대값을 적분하는 게 넓이 개념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2차 함수, 3차 함수 정도 이제 그래프 모양은 대충 알기 때문에 위아래 구분이 될 거예요.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그렇죠. 또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개념이 이제 확장돼서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개념입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만 조금씩 바꾸고 있는 거야. 만약에 이런 3차 함수가 있어요. 근데 2차 함수가 있어. 그럼 만약에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때 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어딜 말하냐면 이 부분 넓이를 실제 넓이를 쓰라는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이게 이제 y는 fx고요. 여기
이 y는 gx라고 하죠. 이때 제일 먼저 할 일은 적분 구간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fx하고 gx랑 이제 같다고 놓고 풀어서 교점의 x 좌표를 빨리 찾으라고. 이 교점의 x 좌표를 찾는다는 게 여기를 찾는 거죠. 근데 교점 x 좌표 구하면 두 개밖에 없어. 그럼 두 점에서밖에 안 만나는 거니까 그림 모양이 이렇지 않을 거예요. 이건. 그래서 그 교점의 x 좌표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구하게 되면 이것이 적분 구간을 이제 결정하게 된 거고. 그 만약에 실제 이 함수라면 어떻게 해야 둘러싸인 부분 넓이가 되냐면 그냥 fx 빼기 gx의 절대값을 적분하면 돼. 이러면 끝나는 건데 이렇게 이제 그림 모양이 결정됐다면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어떤 함수에서 어떤 함수를 빼야 된다는 얘기야 결국. 여기에서 요걸 빼서 적분해야 넓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fx 빼기 gx 이만큼이 넓이의 뜻이 되고 거기에다가 베타부터 다시 감마까지는 누가 위에 있냐면 이제 gx가 위에 있으니까 베타부터 감마까지는 gx에서 fx를 뺀 거를 적분한 값을 쓴 게 결국은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게 된 거죠. 자, 이 부분까지가 이제 넓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게 어디까지냐면 111페이지 처음부터 112페이지에 거기 8-3번까지 8-3번까지 그게 다 정리가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역함수 관련한 내용은 따로 필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넓이는 적분에 해당되는 개념은 맞지만 항상 양의 값으로 표현되는 거고 그렇다면 절대값을 적분하는 게 기본이다. 그러니까 위쪽은 그냥 적분, 함수값이 양수인 곳은 그냥 적분, 음수인 건 마이너스 붙이고 적분. 곡선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위에 있는 그 구간 내에 있는 함수 중에서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를 적분한다는 거. 그 다음에 2차 함수와 x축, 2차 함수와 직선, 2차 함수와 2차 함수 둘러싸인 부분 넓이는 공식으로 처리할 거예요. 3차 함수 중에 접선과 3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역시 공식 처리할 것. 나머지는 다 적분. 그렇죠? 여기까지가 개념이 됩니다. 이제 실제로 한번 몇 개 해볼게요. 활용 부분은 뭐 이렇게 뜻이 어렵진 않아요. 얘는 계산력이 좀 더 필요하겠고. 자, 이제 지금까지 말한 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문제 나올 때 해석을 한번 해볼게. 자, 이제 113페이지의 유형 문제로 가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여기 원래는 그 앞에 정적분 2단원, 7단원이죠. 그래서 책에서 7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의 내용의 문제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한번 그 중에 2개 정도를 한번 해볼게요. 442번 하고 443번으로 그러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앞에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442번 다항함수 fx가 이제 그 조건 두 개를 만족할 때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3x 내제곱 이거 이제 시험 문제에 가까운 거야. 2x 빼기 3의 fx dx 요 놈의 값을 구해봐라. 그런데 조건 두 개가 뭐냐면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두 번째 0부터 4까지 x fx dx는 3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내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 일단 그 얘기는 기억이 나나요? 적분 구간이 아래하고 위 끝이 이제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로 주어진 즉 우함수, 기함수, 정적분을 지난번에 이제 필기해 줬을 거야. 그러니까 우함수, 짝수차 항과 상수항 여기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면 2배의 그냥 0부터 a 절반 적분한 거에 2배 이렇게 처리가 되고 홀수차항 기함수라고 하는 거 홀수차항으로 되어 있는 거 그놈은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하면 사라지니까 아예 적분할 필요가 없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함수 기함수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이 자체로는 우함수 꼴인 거고 요건 기함수 꼴이니까 적분할 필요가 없는 놈이었고 요거 적분하면 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요구하는 사항은 이겁니다. 두 개 함수가 곱해져 있을 때, 하나는 어떤 함수고 하나는 어떤 함수, 하나는 뭐 우함수고 하나는 기함수 이렇게 돼 있을 때 곱해진 전체 함수는 우함수 그 특징을 가질까 기함수 특징을 가질까 이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판단은 그냥 원래대로 하면 x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거랑 이렇게 반대 부호가 되는지 아니면 똑같이 나오는지만 판단하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귀찮으니까 일단 한번 정리 먼저 해줄게요.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이게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좀 더 쉬우냐? 우함수라는 건 짝수차항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기함수라고 하는 건 홀수차항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다항식에서. 그러면 우하고 우니까 짝수차. 그러니까 2차하고 2차 곱했어. 몇 차 나와? 4차. 그것도 짝수차지. 그러니까 우함수고요. 그 다음에 기함수는 홀수차항이니까 3차이고 얘도 3차라고 해봐. 그럼 3차 곱하기 3차니까 6차. 짝수차항이 되지. 그러니까 함수 전체적으로는 우함수 특징을 가진다. 얘는 2차 곱하기 3차. 그럼 전체적으로 5차가 되니까 홀수차 함수니까 기함수 특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네 가지 정도의 곱하기꼴로 돼 있을 때, 요 사항을 이해하는데 이 글씨 외우지 말고 2차하고 3차 곱하면 홀수차가 되니까 기함수. 뭐 이렇게 판단하는 식으로 생각을 해두시라. 자, 이제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실제로 풀어보겠습니다. 재현아, 요게 뭘 나타내는 뜻이요? x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거랑 부호가 반대로 나와. 우함수. 기함수죠. x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거랑 반대 값이 나온다. x 집어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x 집어넣을 때랑 반대 값이 나온다. 원점 대칭. 그것들을 먼저 공부해. 그래서 얘가 fx 자체는 기함수인 거야. 그러면 요런 걸 봤을 때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3x 4제곱의 fx dx 플러스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이건 그냥 처음이니까 쓰는 거야. 2x 곱하기 fx dx 플러스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마이너스 3 fx dx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면 그렇죠? 얘가 기함수라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고 우함수이고. 그럼 우함수하고 기함수랑 같은 종류끼리는 우가 되는 거고 다른 종류끼리는 기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 다른 종류가 되니까 이 전체 함수는 기함수 형태가 됩니다. 원점 대칭꼴이요. 그럼 기함수 꼴이면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적분했을 때 적분 결과는 0. 적분할 필요가 없었던 놈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요 놈 자체가 기함수이다 보니까 이게 기함수가 돼서 적분 결과는 없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주어진 문제의 요구사항은 2의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x, fx, dx 이렇게 된 건데 이 fx, xfx가 이제 우함수인 거죠. 여기 이제 우함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기, 여기도 기니까 전체로는 우가 된다. 이 얘기니까. 이게 우함수라고 그러면 xfx가 우함수가 되니까 요거 0부터 4까지 구간을 절반만 쓰면서 2배가 되니까 4, 0부터 4까지 fx, dx 이렇게 될 거라고. 그거는 구할 수 있게 알려줬죠. 3이라고. 이렇게 되는 문제. 자, 그래서 실제로 일단 적분 구간이 저렇게 생긴 걸 보면 무조건 의심하고 보는 거고 그 특성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가. 그 다음에 그 우함수 기함수 꼴이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곱하기 꼴로 나와 있을 때 우함수 기함수의 판단 기준. 만약에 그게 잘 안 보이면 직접 여러분들이 fx랑 gx 곱한 놈하고 f-x에 g-x처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고 정리해서
이 두 개가 같은 값인지 반대부 마이너스 값이 붙어 있는 건지를 판단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함수 기함수 특성을 위한 적분. 비슷한 걸로 하나 더 해볼게요. 443번. 433번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고 f-x는 fx 요걸 만족하고 그 다음에 f의 x 더하기 3은 fx 요걸 만족합니다. 그래놓고 나서 0부터 3까지 fx dx 적분을 하게 되면 2가 될 때 마이너스 15부터 15까지 요거의 적분은 얼마가 될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함수 특성으로만 주어진 거다. 그럼 얘는 어떤 함수를 말하냐면 우함수죠. y축 대칭이라고. 그리고 얘는 세 칸마다 반복되는 거죠. 주기성에 관련된 얘기니까 3마다 반복. 여기 문제 보면 알겠지만 fx가 어떤 건지 식이 주어지지 않아.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걸 만족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를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그림이 y축 대칭이야. y축 대칭이라고. 예를 들면 y축의 대칭이니까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할까요? 근데 이게 세 칸마다 반복이 돼야 돼. 그러려면 이렇게 잘라서 y축 대칭이면서 요 모양이 세 칸이니까 그게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요렇게 또 돼 있고 요렇게 또 돼 있고 이쪽으로도 요렇게 돼 있고 이런 문제인 거야. 세 칸. 자, 근데 이제 이런 그냥 가장 단순한 그림으로 그린다면 직선으로 그려도 돼요. 이런 식인데 문제가 뭐냐면 0부터 3까지 적분하게 되면 적분값이 2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0부터 3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가 3이니까요. 요만큼의 적분값이 2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요 세 칸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세 칸에 대한 적분값이 2라는 거라고. 그럼 얘를 봐봐. 적분 구간의 아래 끝, 위 끝 봐요. 몇 칸입니까 총? 30칸이죠? 요게 세 칸에 대해서 적분값이 2가 나온대. 근데 반복되고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15부터 15까지가 위아래로 30칸이라고. 그러니까 이 구간의 몇 배야? 10배지. 다른 말로 하면 이 그림이 10개가 들어있는 거라고 이 안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넓이 2가 10개 들어있는 거다. 그 얘기. 이걸로 끝이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 y축 대칭인데 세 칸마다 반복되는 그림이고 이건 전체가 다 y축 대칭 맞죠? 그리고 세 칸에 해당되는 넓이가 2가 나온대. 그러면 이만큼의 넓이가 얼마냐면 세 칸마다 반복되는 특징 때문에 세 칸에 2가 나왔으면 세 칸마다 계속 2씩 넓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잘라도 돼. 예를 들면 이런 얘기야. 내가 좀 이제 구간 때문에 헷갈릴 텐데 내가 여기서부터 세 칸이 가면 여기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빨간 넓이 중에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이렇게 해도 여기랑 똑같은 거니까 아까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 칸을 이렇게 간격을 이렇게 세 칸을 잘라도 그 넓이는 그냥 2라고 어차피 어디서부터 잘라도 반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간은 요런 놈을 10개의 그림을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함수, 귀함수 같은 어떤 대칭 특성과 반복성을 조합해서 실제로 시험 문제 되는데 그런 건 함수를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될 거야. 그런 게 몇 개 들어 있는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자, 이제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곡선과 직선 사이 넓이, 두 곡선 사이의 넓이 다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몇 개를 한번 예제를 해볼게. 가장 이제 쉬운 걸로 처음 배운 사람도 있으니까 444번을 하나 해볼게요. 뭐 이미 경험자들은 그냥 직접 풀어주시기 바래. y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4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그림의 모양을 대충 보면 3차 함수이고요.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이걸 그러면 2하고 x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바람에 2의 x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3차 함수가 이런 식을 갖는다면 이미 그림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는 건 0부터 1까지 구간을 잡아서는 그냥 적분하면 되는 거고 1부터 2까지 구간에서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적분하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제 식도 0부터 1까지는 2x 세제곱 빼기 6x 제곱 더하기 4x 이걸 그냥 적분하면 되고 1부터 2까지는 요 놈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요걸 적분해서 실제로 답을 써주면 된다. 이 마이너스를 안에다가 붙여서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마이너스 4x 이걸 적분해서 상관없어요. 자, 이제 이건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에 0부터 1까지 이렇게 되고 적분은 그대로 똑같은 거니까 따라서 쓰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선생님 이거 공식이 안 되나요? 아, 요거는 공식으로 쓰지 않아요. 이거 3차 함수예요. 닿지 않아서? 네, 접하는 경우가 아닌. 네, 네, 그런 경우가 아닌. 아까 공식 딱 알려준 거 빼고는 그냥 적분이야. 자, 그래서 집어넣으면 1 집어넣고 0은 집어넣으나 마나 계산할 게 없으니까 요까지가 해서 앞에 거는 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2분의 1이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빼기 여기 이제 윗끝을 대입한 거 먼저 쓸게요. 윗끝 대입하면 16 2분의 1이니까 8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2 대입한 거 집어넣으면 4, 2, 8 빼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2 더하기 2 이렇게 되죠. 이 부분이 죽어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또 여기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앞에 있는 거 2분의 1에다가 플러스로 바뀌고 2분의 1이 되어서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이 되죠. 자, 여기서 팁 하나. 뒤에 가면 이제 문제화 될 텐데 미리 얘기할게. 3차 함수에서 어차피 3차 함수가 점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으면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1, 3, 5 이런 식으로 1, 2, 3 이런 식으로 요 간격과 요 간격이 똑같다면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완전히 동일한 모양이라고. 근데 여기 보니까 0, 1, 2 같은 간격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1 나왔으면 니네 이 뒤에 거 계산 안 해도 여기는 2분의 1인 거예요. 똑같은 넓이. 그래서 직접 쓸 수 있어. 그러니까 0부터 이런 경우는 0부터 2까지 적분하면 적분값이 얼마 나올까 그러나 0부터 2까지 이거 그냥 적분해버리면 얼마 나올까? 0 나오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넓이 똑같다며. 그럼 그냥 적분값은 제로가 나오겠죠. 그렇지? 그래서 저 뒤에 응용 문제가 뭐냐면 3차 함수 주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같도록 미지수의 값을
정하시오. 이게 문제야. 학교 시험 문제. 그러면 이제 요령 아는 친구들이 같은 간격이면 되니까 2면 되겠다. 이게 이제 쉽게 푸는 거고, 안 그러면 0부터 a까지 적분했을 때 적분값이 0이 됩니다. 이게 이 문제죠. 넓이가 똑같게 되는 건. 자, 그리고 그런 특성이 있는 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b-a와 c-b가 같다면 동일합니다. 대칭성 때문에, 점대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점이 변곡점이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중에 이제 하나를 해봤고, 조금 응용을 해서 447번을 한번 도전해 봅시다. 447번을 보면 이제 곡선이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이고 여기가 3입니다. 그리고 요쪽에 그 넓이가 S1이에요. 요쪽의 넓이가 S2라고. 그럼 넓이 S1은 양수이고요. 넓이 S2도 양수인 거야. 근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한 적분값은 음수인 거고 0부터 3까지 적분한 적분값은 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넓이가 S1이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적분값은 마이너스 S1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3이라면 S2가 3이라면 0부터 3까지 적분한 적분값도 3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은 이해됐죠? 자, 그때 S1이 4고 S2 이건 해석이야. 그냥 아무것도 없어. S2가 12래. 이쪽 넓이가 4가 나오고 이쪽 넓이가 12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그냥 적분하면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고 0부터 3까지 적분하면 12가 나오는 거라고.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fx 빼기 1을 적분하세요 그랬는데, 선생님 fx씩 모르는데요? 그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fx 적분한 것과 빼기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1dx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요. 그럼 니네 아까 그 의미를 이해했다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그냥 적분한 적분값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 12가 되니까 적분값으로만 하면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적분하면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적분하면 x가 되니까 이건 이제 3이 되겠죠. 자, 이제 이해가 되나요? 자, 이제 곡선과 직선 사이 넓이를 한번 풀어볼게. 그러니까 너네들은 식이 주어지지 않을수록 그냥 개념으로 오히려 더 금방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 식이 나와 있는 게 실제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귀찮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 나오고 그 함수식 없다고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게 더 해석을 해서 풀면 간단한, 계산이 복잡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아. 실제 식 들어있는 게 더 복잡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유형 3번은 일단 가장 기본 문제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응용 문제 하나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 가장 기본 문제는 449번.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6 요거랑 y는 2x 더하기 3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제 써먹을 때가 됐죠? 요건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고 얘는 기울기 2짜리 직선인 거라고. 그럼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나온 김에 실제로 한 번만 확인하고 왜 적분 계산을 직접 하지 말라는지, 요 정도 시간이 더 들어간다는 걸 한번 실제로 봅시다. 자, 이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려면 일단 요 교점을 구하는 게 맞아요. 그게 이놈의 적분 구간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제 공식은 모른다 치고 그냥 하는 사람의 경우로 하겠습니다. 일단 교점을 먼저 찾아요.
이걸 이렇게 풀었다고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귀찮은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일 뿐이지만 해볼게. 각 교점을 찾을 거야. 그래서 이항시키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는 0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고 3인 거죠. 그러면 이걸 실제로 이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할 거야. 그럼 적분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저기 플러스 EX. 어디. 아이고.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양한 거지. 소리.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자리고 여기가 1이 되는 자리.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고 1이 되는 자리. 그러면 이 구간에서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이래야 되잖아. 근데 위에 거가 바로 2차 함수죠. 그러니까 얘 빼기 얘를 써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x 제곱 빼기 2x 더하기 3 요만큼을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해서 뭐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1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빼기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에 플러스 9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 자, 그럼 여기가 플러스 2가 되니까 3분의 5에다가 여기는 지워지고 플러스 9 그럼 3분의 27 그래서 3분의 32 이제 이렇게까지 구하는 게 정석으로 다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2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니까 아까 했던 공식을 활용한다면 여기까지 구해 놓으시고 6분의 최고차항 계수가 뭐든지 간 절대값 1 큰 거 빼기 작은 거의 세제곱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분의 64가 되니까 3분의 32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공식을 쓴 건 이렇게 실제 푸는 사람은 이렇게 이게 이제 적분을 실제로 해서 대입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분수 계산이 이제 여기는 3분의 하나밖에 없으니까 3분의 2분의 뭐 6분의 막 이렇게 나오면 막 통분 계산하고 어쩌다가 좀 실수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실수도 줄일 수 있으니까 공식 쓰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쓰시라고 이런 거. 단 조건을 잘 구분해야지 2차 함수에 대한 얘기야. 자, 그게 이제 기본 문제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응용 문제 중에서 그러면 더 해볼까요? 네. 보자. 지웅아 저기 451, 52, 53 중에 뭐를 먼저 하나 해볼까? 51이요. 51로 해볼까요? 네, 그림 나오면 싫어요? 자, 그럼 451 한번 해볼게요. 자, 451번은 1보다 큰 자연수에 대하여 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y는 x의 n제곱이라고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y는 1이라는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그래 놓고 나서 요 넓이 이쪽 넓이를 SN이라고 합니다. 그래 놓고 S2부터 S3, S4, S100 이렇게 구하여라 그러는데 이거 뭐 다 해보라는 얘기가 아닌 건 눈치채겠죠. 자, 이제 주의할 거 두 개를 먼저 얘기해 줄게. 첫 번째, y는 x의 n제곱이라면 차수가 몇 차가 되든지 간에 그림 모양은 다 이렇다.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y는 x제곱이 이렇게 생겼다면 y는 x 4제곱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2분의 1 정도 잡아보면 x제곱은 2분의 1 집어넣으면 4분의 1 값이 나오는데 4제곱은 2분의 1 집어넣으면 16분의 1의 함수값을 가지니까 6제곱도 이렇게 생겼어요. 8제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어느 함수든 1 집어넣으면 1 나오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1,1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차수 높은 놈이 훨씬 빨리 올라가는 거고 차수 낮은 놈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될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통칭으로 보면 그냥 이런 그림이야.
라고 쓸 수 있는 게 맞는 거니까 요 그림이 이상하지 않은 거라는 거.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여기가 1이라고 주어진 건 여기를 1이라고 알려준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적분값, 특히 양의 함수값을 가지는 곳에서 적분값은 넓이를 의미한다 그랬는데 그 넓이, 적분값은 어느 쪽을 말하는 거냐면 여기를 말하는 거라고. 이게 적분이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SN이 이쪽 부분을 의미한다는 건 전체 넓이 1에서 요 적분값을 빼낸 거가 실제로는 SN이라고. 그렇죠? 사각형,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무조건 1이면 여기 1이죠. 그러니까 이 SN이라는 의미는 1 마이너스 0부터 1까지 x의 n제곱을 적분한 이 값. 이게 바로 SN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면 1에 요거는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제곱에 0부터 1인데 여기 1 집어넣으면 이건 상관없이 1이 되니까요. 결국은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되고 정리하자면 n 플러스 1분의 n이 되는 거예요. 이게 SN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하죠? S2는 2 집어넣었으니까 3분의 2. 3 집어넣으면 4분의 3. 5분의 4. 이렇게 나가서 100 집어넣으면 101분의 100까지. 그럼 이제 이거 뭐 다 곱하는 게 그냥 곱해지는 건 아닐 거고 약분이 되니까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약분이 됩니다. 이 방향으로 약분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방향으로 약분이 되는 거죠. 그럼 분모는 101 하나 남는 거고 분자는 2 하나 남으니까 101분의 2로 계산이 되는 건 당연하죠. 자, 특히나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은 게 그 적분 문제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다 여기 이 그래프랑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게 적분 또는 넓이의 의미니까 이 부분, y축 쪽으로 있는 이 부분은 전체 사각형에서 이 부분을 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여기서 나올 것도 아니지만 이거를 적분해야 될 상황이 생겼다. 루트 x. 그러니까 만약에 원래대로 하면은 이게 이 루트 x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수투까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루트 x의 역함수가 x 제곱이 역함수죠. 무리함수랑 이차함수가 역함수 관계인 거 알지? 그래서 요렇게 y는 x제곱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서부터 0부터 3이면 루트 3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3이 된다는 건 여기가 루트 3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부분 넓이를 요구할 때 이 부분 넓이를 요구하는 거랑 같아져서 요것처럼 요 직사각형 넓이가 3루트 3인데 거기에서 x제곱을 0부터 루트 3까지 적분한 거를 빼버리면 된다인데 나중에 이제 미적분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x의 n제곱을 적분했을 때 요렇게 된다는 게 우리는 자연수 상태에서만 하고 있는데 이게 자연수가 아니라 실수 범위에 있는 숫자에 대해서 전부 다 적분이 똑같이 된다. 즉 루트 x를 0부터 3까지 x의 2분의 1제곱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쓰시고 그냥 적분해버린 거예요. 여기. 이 넓이 직접 구해버리겠다는 이거야. 그러면 요거 더하기 1분의 1 3분의 2 x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집어넣고 적분해버리면 그냥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자연수가 아니더라도 적분은 계속 공식은 유효하니까 혹시나 이제 원래의 수투에서는 무리함수의 그 적분 형태는 역함수를 이용해서 2차 함수의 요 부분의 넓이를 요구하는 걸로 내는 거지만 그냥 이거 그냥 적분해도 돼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냥 직접 구해버려도 똑같아요. 서술형이라면 이렇게 쓰는 거는 수투에서는 별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써야 돼요. 이해되죠? 자, 뭐
음의 정수 다 돼요. x-3제곱 적분해도 됩니다. 네, 다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믿고 쓰셔도 돼. 마지막 하나를 더 하고 잠깐 쉬는 시간 쓸게요. 453번 하나를 더 보여줄게. 그래도 아까 공식 확인을 한 번씩 해줘야 되니까. 자, 453번은 아까 했던 것 중에 뭐 설명하려고 하냐면 3차 함수가 있고 그것에 접선이 있어서 3차 함수와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즉 12분의 최고차 함계수 절대값의 큰 것 빼기 작은 거의 4제곱으로 공식화했던 그 부분의 내용을 실제로 접선 구하고 적분해서 구한 결과와 공식을 대입했을 때 결과의 약간의 그 계산의 양의 차이를 좀 비교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알면서도 이제 그걸 반복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자,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1과 마이너스 1,2에서의 접선, 이거 위의 점이에요. 그걸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실제로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그림이 있는 거고, 이 그림에 마이너스 1,2 자리, 이 마이너스 1,2 자리에서의 접선이 그어지는 거고, 그 접선이 그어지게 되면 그 접선과 요 곡선과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가 얼마니?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럼 정석대로 한번 해볼게요. 점은 접선을 구하는 거니까 점은 마이너스 1,2이고 얘를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되니까 기울기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도 마이너스 3인 거니까요. 이 접선식이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x 좌표 플러스 y 좌표 쓰게 되면 마이너스 3x 빼기 1 접선이 구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이고 여기가 어딘지 이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1과 이 접선 마이너스 3x 빼기 1 얘가 만나는 점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2는 0이 되는데, 그럼 이걸 이제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 0 나올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지. 왜? 마이너스 1은 교점이 맞으니까 마이너스 1은 무조건 되는 거죠. 그래서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은 무조건 된다고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근데 이 접하는 점은 인수가 2개라고 했죠? 접하는 점은 인수가 2개니까 또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결국은 얘는 x 플러스 1의 제곱과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구하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인 점은 저기 접하는 자리고 x가 2인 자리가 여기 만나는 점. 또는 지난번에 배운 성질을 아예 외우고 있는 사람 복습해서 이 접하는 점에서 이 접선이 그어졌을 때 새로 만나는 점의 위치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여기 만나는 요거의 칸수와 여기 칸수가 1대2 관계에 있다 라고 알아들은 사람은 여기가 변곡점이 여기 x좌표 0인 게 금방 알 거야. 그럼 왼쪽으로 한 칸 자리였으니까 0부터 오른쪽 두 칸 자리이므로 x가 2인 곳에서 또 만나겠군 이라고 또 그냥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계산이 또 빠집니다. 이 계산이 또 빠질 수 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교점을 구한 다음에 적분을 하자면 따라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적분 구간이 되고, 요 구간에서는 곡선이 위에 있고 직선이 아래에 있으니까 요거 빼기 요거 곡선 빼기 직선식, 즉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의 3x 더하기 2 요 놈을 적분한 결과가 바로 저 빨간 부분 넓이에요.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더하기 2분의 3 x 제곱 플러스 2x에서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계산하게 되면 3의 4제곱 81 더하기 3 집어넣으면 9가 되니까 2분의 27 더하기 6 빼기 1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그냥 마이너스 4분의 1
요거 집어넣으면 플러스 2분의 3 그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 문제 계산이 간단하네요. 마이너스 4분의 81하고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80 먼저 계산하시고 요것도 계산할 수 있겠죠. 2분의 27 빼기 2분의 3 2분의 24 플러스 12 이렇게 될 거고 6 빼기 빼기 2니까 플러스 8 헐? 왜 0인지? 나 잘못 계산하겠냐?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3x에 플러스 2 맞고요. 마이너스 4분의 1 x 3이 아니라 2지. 미친. 내가 가끔 이런 짓을 미안해요. 밥 나왔으면 맞는 줄 알고 있어요. 자, 2 집어넣어서 16에 마이너스 4 2 집어넣으면 플러스 4니까 플러스 6 플러스 2는 4 빼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집어넣으면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2죠. 여기는 요게 지워지고 6 빼기 빼기니까 8하고 여기가 4분의 6이니까 플러스 4분의 5니까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고 그럼 4분의 32 빼기 5 그러니까 4분의 27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요 문제 한 문제를 푼 거예요. 그럼 아까 이제 외웠던 접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는 여기까지 해서 이 교점 좌표 구하는 것까지는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고 교점 좌표가 이렇게 나왔다면 12분의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만 쓰시고 큰 거 빼기 작은 거 3의 4제곱 이렇게 써서 12분의 81 3, 4, 12 3, 2, 6, 32, 21에서 이렇게 바로 답을 쓰면 되는 문제야. 근데 그거를 이만큼을 계산해서 쓰니까 3차 함수 중에 다른 걸 몰라도 접선과 곡선이 둘러싸인 3차 함수 그 부분 넓이는 공식을 계산해서 쓰시는 게 좋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